여원 양보전답을 세세 등출 삼은 시집이온적 여원 양안에 부자는 등록되어 있는 전답을 세세히 하나하나 낱낱이 삼은 등출 삼은 시집인에게 사문해서 조사해서 정출하니 등출을 뺏겨오니 시집인이 뭐냐면은 지금 4대 동안 분재한 것이 현재 자손들한테 상속된 거 있지만 남한테 판 것도 있어요. 상속된 건가 상속되어도 4대는가 와 지손으로 저 먼 친척이 멀어진 그 사람들 또는 현재 팔아먹어서 현재 산 사람 그걸 시집이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사문한 것을 등출하였다. 사문해서 지금 앞에 여러분들 옛날에 봤죠? 이 양안에다가 누구 땅이라고 전부 다 기록한 거 그걸 말합니다. 사문해서 시집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문 상세히 조사해서 그 내용들을 등출하니 의전답 건인급 수대 상금 행집지적이 자연탈로뿐 아닌지 그걸 딱 뺏겨와서 보니 의전답을 만드는 근본 이유 여러분들 같이 처음에 읽었습니다. 상편에 있는 읽었어요. 의전답을 취지를 변무지지 뭐 내용 해가지고 체계가 썼는 그걸 말합니다. 의전답을 만든 근본 취지 및 수대가 상은 오히려 상장 오히려 적반하장 오히려 지금 행집은 멋대로 소유한 걸 행집은 불법적으로 탈법적 요즘 말로 옛날은 지멋대로 그 땅을 차지한 그 흔적이 자연히 탈로 났을 뿐 아닌지 탈로 났을 뿐만 아니라 금방 안단 말입니다. 정석 소납 의전택 유사차첩 조원회에 정석이 관부에 납부한 이 최동집한테 유사를 시키고 그 유사를 지속주을 했으니까 그 유사로 차정한 첩이 정석네 집에서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같이 읽었다고. 그래서 이 차첩에 왜 우측에 척 써가지고 재판문서로 등장했는지를 한번 설명했죠. 우측에 딱 붙여서. 그걸 말합니다. 예, 정석이 납부한 의전택 유사 차첩, 유사로 차첩한 거, 최동집한테 임명한 걸 차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첩의 조원에 조원한 것은 그 내용을 말을 만든 그 내용 안에 보조에 선정하 우비 전답 지유 기여시 분명이고 보조의 선답 아래에서 전답을 우비한 넉넉히 마련한 그 사유가 이미 이와 같이 분명하고 같이 읽었어요. 의 정조 의전택 산장 차첩 내에 우리의 정조 할배 의전택으로서 그 임무를 의전택의 임무가 뭐냐 공부하는 거죠. 산장 차첩 내에 산장으로 차첩한 것 내에 이 차첩이 두 개입니다. 산장이 뭘까요? 산의 주인일까요? 산장이 뭐죠? 맞습니다. 산장은 두 가지. 서원 같은 거는 그 장을 원장을 말하고 예컨대 개가 있다 그러면 도집사라 또는 집사 대신에
도유사. 어떤 지방에서는 도유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조직에는 도유사 또는 산장, 서원이나 이런 그 공부하는 기구는 원장 대신에 산장 쓴다. 사우, 서원의 원장을 산장에서 하고 또 기구 조직 대 이런 데는 도유사를 여기는 서원이 아니고 기구죠. 이 의전을 관리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자손들을 공부계입니다. 요즘 말하면 문중학교예요. 문중학교의 산장으로 누가 임명했는가 하면은 유사로는 최동집이 됐고 산장은 형님이 된 겁니다. 대표 요즘 말하면 대표가 누굽니까? 최동률이 산장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문서에는 최흥원 집에서 고문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없어. 산장으로 임명한 것은 최수천네 집에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물론 저 안차전 문서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기에는 없어. 유사로 임명된 최동집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임명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유사 임명장은 지금 여러분들 읽었고 그 다음에 대표 임명장은 최수천네, 최명성네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었어요. 예, 두 장이 있었다고. 예, 정조가 이제 최동률입니다. 정조 의전택 산장 차첨 안에 사이가 그 말했던 그 산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내용이 우여시 명백 시고 이고 또한 이와 같이 명백하다. 유사와 산장으로 임명한 그 내용에서 명백히 의전택을 넉넉히 갖추준 뜻을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양도 차첩 11치고 이시온적 두 장입니다. 1도 2도 두 장 아까 얘기했죠. 이 두 장의 차첩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고찰하시오면 잘 살펴보신다면은 수대주장지설 급 구무지적이 난도 명감지하 요며 이 일일이 치고 한다면은 수대가 주장한 말과 그 다음에 그 잘못 얽어맨 자치를가 명감지에서 밝게 살피는 사또의 밝게 밝히는 아래에서는 난도라. 도망할 도자 어릴 듯 도망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낱말, 우리 민족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낱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주장입니다. 주장이에요. 원래 주장은 주인 주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썼죠. 뭘 쓰면 주장 이렇게 써라서. 세금인가요? 어떨 때는 이거 썼어. 세금번은 무슨 주자? 주주할 주자지 뭐. 만들어내는 걸 말해. 그래서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성에 거짓말한다, 과장한다, 오버한다. 이게 우리 민족성으로 탁 찍었어. 식민지 정체성 하면서 그래서 최남선이 우리도 고쳐야 된다고 우리 민족성 고쳐야 박수 쳐다가 치를 바로 올린 거예요. 최남선이 우리도 고쳐야 된다. 그때 고쳐야 되는 주장. 이 과장한단 말이에요. 재판할 때 상대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하는 거, 또 실제를 과장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과장해서 오버해서 약간은 속여서 또는 간을 보면서 야 우리 그 대구 부사가 우리 편이니까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할 건 말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을 때 이런 주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이 그런 과장되거나 크고 사실을 꾸며서 말하는 걸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주장지설 및 구무지적이 명감지하에서는 사독께서 밝게 살피는 아래에서는 도망가기 어렵다. 문목 유알 이제 앞에 설명은 끝나서 두 번째 문목에서 지적한 걸 말합니다. 문목에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알은 건 또 완스 모아 한 번 더 이게 유입니다. 문목에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대 정조 구입어 위조직과이다 이시누원바 수대의 정조 최종직이죠. 정조가 몰아 넣었다. 구자는 뭔다 뜻이죠. 구입어 위조직과 위조한 허물로 몰아 넣었다고 하셨는가. 그러면 수대는 너희 할아버지 욕보였다는데 너는 그러면 수대의 정조를 위조한 그런 허물로 몰아넣은 허물은 없느냐? 너는 임마 그런 방조죠. 너는 수대 조상을 몰아넣은 그런 허물이 없는가? 너는 수대는 네 할배 욕보인다. 너는 그럼 그런 적이 없는가? 뭐 이런 완전히 거꾸로 질문한 거죠. 의동 실이 경성이고온.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실로 경성이고온. 경은 놀랍고 두렵다. 사실은 똑같은 죄죠. 똑같은 거죠. 네가 수대 할배 욕하는 거나 수대가 니들 할배 욕보이는 거나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실로 놀랍고 두렵다. 왜? 그런 혐의가 있거든. 전답지 불초 사오대자 시기 무단월시 등기하리요. 전답을 4~5대 동안 약 40년, 7, 80년간 추심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어찌 무단월시 등기요. 이것이 아무 단서 없이 근거 없이 실마리 없이 월시가 우리말로 뭡니까? 아무 근거 없이 넘겨다 보는 겁니다. 이게 아까 내가 간본다 그랬죠. 이 넘겨다 보는 간보는 겁니다. 아무 단서 없이 그 수대 정조 할아버지 넘겨가 봐가지고 등기라. 등기가 뭡니까? 아까 공기란 말이 있죠. 공기. 빌공. 이게 등기란 말도 아무렇지 않게 등기란 말이 있어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다버리는 거. 이런 거 말합니다. 추출지제에 공유 초기지거하니 만약에 추출할 때에 추출한 것은 이전에 못한 분재기만 작성해놓고 그걸 각자가 나누지 않은 것을 찾아서 내올 그런 점에 그럴 때가 되면은 공유 촉퀴지 거라. 두렵건대 촉퀴의 거가 있다. 그는 행입니다. 촉은 뭡니까? 이 저촉이 되고 끓이는 행위가 있을까 두렵다. 뭐에 저촉되고 끓이는 수대 할배가 죄로 죄인으로 만드는 수대 할배를 너희한테도 작은 할배가 아니냐. 그 수대 할배를 법에 저촉시키고 촉은 저촉한다는 뜻입니다. 저촉시키고 끓이는 그런 것으로 있을 것이니 누대 칭원이
상무 일언어 전답 추심이건. 그래서 여러 대 동안 칭원 원망을 일컬었음에도 원망한다고 대동안 왜 우리 거는 저 부잣집에서 좀 안 떼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원망이 칭했으면서도 전답을 상무 일언어 하면서 상무 일언어 전답 추심이고. 그래서 오히려 전답을 추심하겠다는 데 있어서는 일언도 한마디도 없었다. 왜? 지방간에 쌈박지 나가지고 또 이 수대 할배든 또는 이쪽에 두 최동집이든 최동률이든 그 조상한테 흐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추심하지 않고 일언도 전답을 추심하겠다. 그래서 그냥 요야 뭐야 하고 모르는 건 아닌데 지방간에는 전부 다 사위들 특히 욕을 자기들끼리 욕을 하면서도 말을 꺼내면은 큰 사고로 번지고 집안 자체가 쌈박지에 접어들기 때문에 말을 못했답니다. 근데 의외 형필지 기성 이 수대지 무효 지착으로 의등 부덕이 위선변무이곤. 그래가지고 그러간에 칭언을 하면서 원망을 말하면서도 일언도 말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뜻하지 않게 이 지금 뭘 하고 났습니다. 정형필이 기송을 해서 소송을 일으켜서 또 수대가 무욕하니 수대가 이 자기 방조를 잘못해서 욕을 보임이 지착으로 이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수천, 최정석, 최명석 이 사람 우리 스스로는 땅 찾겠다고 문제를 제기하았지만은 정형필과 수대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땅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의등 부덕이 위선변무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부득이하게 선조를 위해서 정조부 고조부 선조를 위해서 변무하고 가리고 잘못을 가리거나 또는 옳은 것을 흑백을 가리거니와 변무지제에 자연 어급어 전답 이온정. 변무할 때에 자연히 그 말이 전답으로 미치기 때문에 변무할 때 보면 크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말이 미치기 때문에 어급 전답 지제에 호규 소 부덕 피염처야. 말이 전답에 미칠 점에 이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답이 누구 건가 이런 세상 싸움으로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호규 소 부덕 피염처야. 혹은 부덕이하게 피염처가 있게 된다. 피염처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수대의 정조 할아버지의 허물을 덜 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전답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 어릴 때 별거 한 거 또 아무 형들도 배제한테 네가 아버지하고 짜고 했는지 거짓말 했는지 이런 식으로 진실 공방으로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서울서 네가 한테 몽땅 줬단 말을 이런 식으로
그게 피음입니다. 피음한 곳으로 부득 그런 바가 있다. 자, 막비 수대지 자치 이건 이것은 아님이 없다. 수대가 자치한 것이 아님이 없다. 수대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가 자초한 일이다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대지가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대의 정조가 여기 가도 여기 가는 그런 질문이 뭡니까? 네가 그 수대가 너희 수대의 방조인 우리 직계 할아버지를 욕하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적하는 것도 수대의 정조를 욕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질문 요지라. 근데 전답을 따지자면 자연스럽게 수대 정조부한테 말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대 정조부가 욕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수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수대 양무무함 방조지거적 하필 억업전답이 역 언유 부덕 피험처 야오 수대가 만약에 방조 행위 지금 수대 입장에서 방조는 이 권율과 누굽니까? 최동율과 최동준입니다. 수대가 만약에 자기 방조 행위를 잘못 읊어매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은 그런 행위가 없다면 하필 어찌 반드시 말이 전답에 미쳐가지고 또한 어찌 피험할 곳을 얻지 못함이 있겠는가? 이 피험할 그 욕을 보이는데 를 말합니다. 항차죠, 항차. 예, 항차는 지금도 써요. 항차 또 하물며 또한 이런 뜻이죠. 항차 의등 정장 원정급 형필 루도 조사 중 개의 병자 화해 그런 안서짓을 항자 또 우리들이 올린 정장 올린 원정과 형필이 여러 차례 한 초사 가운데 모두 병자년 하해 분제에서 거론하지 않는다. 거론안서는 인용문입니다. 거론하지 않는다는 말 지난번에 우리 금박사가 줘서 봤죠. 거론안서 한 말을 끌어서 끌어서 성중으로 돌린다. 기중이라는 성중으로 여러분들 병자하에 보면은 봉사조가 있어요. 그걸로 돌린다. 이 기중적 끌어다가 성중으로 돌아가게 한 적. 즉 의등 필욕 기중어 병자 문서 우리들이 반드시 병자 문서에서 성중으로 돌리고자 했다면은 영무 어침 방조지를 어차 가지이라. 또한 방조에게 무어 방조를 침범하는 그런 뜻이 없는 것임을 방조한테 방조를 침해하는 그런 뜻이 없는 것임을 어차까지 이용량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수대 정조를 욕보이고자 하는 행위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쌍방간에 너도 욕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에 대한 답이 길죠.
의등급 형필 전후조사 우리들과 형필 이 전후로 낸 초사 다짐이죠. 개의 기떡 미추운자는 초사에서 모두가 자기 몫으로 얻은 것을 추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못했고 불이 넘어갑니다. 불이 셋째 줄 병자 문서 기준적 병자 하의 문서에서 성중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필왈 길떡 미추야 하야 어찌 반드시 몫으로 얻은 것을 추심하지 못했다고 하며 기 병자 문서 기중적 이미 병자년 하의 문서에서 성중으로 돌렸다면 재산을 의정지 봉선 유의가 사무실의 이 저희들의 봉선하는 선조를 모시는 그 유의가 봉선하는 유의 봉선하는 뜻이 뭐뭐 할 듯 신리함이 없는 듯하고 마땅함을 잃은 것이 없는 듯하고 마땅함을 잃은 것이 없는 듯하고 자기들은 이 수대처럼 방조를 욕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중으로 돌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답을 자기들이 형제들이 나누지 않고 나중에 내가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1636년 단계는 말이죠. 1636년 단계는 이 분재기상의 재산상속상에 굉장히 매우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같은 경우는 원래 분재기의 몫이 성중에 있으면 성중이 매우 적은 것이 형제가 이렇게 세 등분 이 집안은 5등분 나눴죠. 이게 성중이 커지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대부분 집안에서. 그래서 성중으로 돌렸다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줘야 될 나눌 것을 이걸로 많이 돌렸다. 그래서 이 성중으로 돌렸으니까 작은 집 할배 욕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합니다. 우리가 차지한 것이 아니고 조상이 하는 것으로 재산을 돌렸다. 이 뜻이에요. 이게 다른 집안도 대부분 그런 논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남주시는 이 시기에 성중조라고 있어요. 성중조는 원래 재산의 한 1인 재산은 형제 1인 재산은 5분의 1이 성중조라고 경북도전에 부적되어 있는데 이놈이 자꾸 불어나서 해남주시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재산을 전체 재산의 5분의 1을 성중조로 책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자우대상속이다. 근데 장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난 한 푼도 더 받은 게 없다. 그게 어떻게 지금 이 논리가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성중조는 너의 할배고 나의 할배고 우리들의 할배를 위한 재산이지 왜 나만의 재산인가? 그래가지고 일제시대에 이 성중조 재산을 전부 다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때 전부 다 문중재산으로 만든 거예요. 문중재산. 문중재산이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이 성중조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성중조가 최고로 많았을 때 그래서 전부 다 문중산이잖아요. 문중산. 산은 전부 문중산이에요. 종선호 재산, 종선호의 산이라는 게 없어요. 종선호 산이 아까 점유권만 있을 뿐 전부 문중산인데 이 몹설종선이 있어. 몹설종선이.
옥설 정선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정선이 된 것도 있는데 저기 반남박씨가 있습니다. 서계조선. 그래서 이 문중산을 워낙 많으니까 4명으로 파종선들 있죠. 대종선이 파종선 4명으로 명의신탁을 했어요. 분산해서 4명으로 수락산 밑에 경상도 같으면 있어도 귀찮은데 한 평에 100원 50원 저 집에는 수십억 됩니다. 근데 이 자손이 어떻게 했는가? 4명의 명의신탁을 그 4등분 관련 네 개인 재산 아닌 거는 일전시랑 5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는 다 알아. 그게 네 재산을 우리 문중 전체 재산을 4명으로 그냥 등록된 거다. 80년대 이후에 종선호 동생이 팔아먹자. 그래서 재판을 그래, 종선호로. 4분의 1씩 나누자. 그래서 그때 대법관들이 정관예우로 여기 파고듭니다. 나쁜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에 내가 출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문종재산이지. 근데 돈 많이 이 사람들 성공 이 4등분 나누는 사람은 믿져야 본전이라. 믿져야 본전이에요. 대법관하고 변호사하고 짜고 성공하면 절반 넣어줄 테니까 이기만 해달라. 덩어리가 몇백억이니까 4등분해서 1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5리 2월익 대감도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저 서계종택은 종선하고 저랑 짜고 공익재단을 만들었어요. 서계문화재단 만들어 놓은 거 법관들이 재판하면 이겨. 문화재단이 이겨. 그래서 계속 그 수락산 밑에 수십만 평의 재산들이 유지돼서 20년 됐어. 20년 됐어. 근데 대부분의 종갓집은 이 성중재산을 먼저 본 놈이 임자라. 변호사가 먼저 접근해. 그래서 문중을 창출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해남유실, 경기도에 광주, 김포에 고산 할배가 살아. 죽어서 무덤이 거기 있는데 갑자기 문중을 만든다고 회의록을 조성하고 그래서 무슨 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파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파가 있으면 아버지 파만 고만이지 아들 파가 생길 리가 없는데 이 무식한 이 법관들이 또 하나의 파를 만들어 가지고 재산을 몽땅 또 파는 거예요.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먼저 본 놈이 임자라. 야, 정관예우를 저는 여러 번 못 끄겠어요. 그게 성중재산입니다. 이거를 성중으로 돌리니까 우리는 작은 할배 욕보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관이 도덕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너는 수대가 네 방조, 네 할아버지를 욕보인다면 너는 수대 할배를 욕보인 것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라. 이게 질문이 오집니다. 굉장히 캥기는 일이죠. 재판을 이기면은 결국은 수대 할배가 무리한 속여서 별것 받았다는 주장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수대 할배를 정주 할배를 욕보이는 것이다. 뭐 그런 취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병자문서 기중적 하필왈 기떡 미추자리요 기병자문서 기중적 의등지 의정지 봉선유의가 사무실이라. 그래서 의등 우리들의 봉선하는 뜻이 마땅함을 잃지 않은 듯 합니다요. 그리고 이 문목래 요까지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여기가 그 서로 간에 할배 욕벌이는 그게 답이고 문목래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또 다른 질문의 답.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결성 위반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묻고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재판, 원년 재판이 아니다는 거. 원년 재판 주먹구구식 재판. 몽둥이를 두드려 빼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폐마할 때 하는 말입니다. 국가의 공적인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적 기능인데 그게 그냥 술 먹고 몽둥이 두드리면서 그냥 국가 기강이 무너진 채로 운영하고 조선이지 않느냐. 그런 조선은 마땅히 망해도 너희들은 조금 더 서로할 필요 없다. 그런 논리 가운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재판입니다. 그래서 강무영관부터 재판 건대화를 해가지고 재판 문서에서 제일 먼저 요즘 말하면 문서의 표준화를 한 겁니다. 강무영관부터 대한제국 시기부터 줄을 꺼요. 줄을 껐습니다. 빨간 줄을 썼습니다. 해가지고 재판 문서에 건다하고 쓸데없는 말, 우리 재판 문서의 가장 약점이 있죠. 요건 굉장히 매뉴얼화된 질문과 답변이고 우리는 막 펑퍼짐하게 말해가지고 제대로 정답을 저도 아무리 봐도 뭔 소리인지 못한 게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